4년 전 발표한 머스크 형님의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고객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사전 예약만 200만 대 이상 계약하며 미래적이고 외계인 같은 디자인으로 전세계 광역 어그로를 끌었죠. 이게 사전 주문 최고 기록이래요. 아 진짜 이 형은 사람들 이목을 끌 줄 알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차라고 유난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자동차 론칭 영상이 있나요? 지난번 사이버 트럭 론칭 때 원래는 깨지면 안 되지만 쇠구슬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망치로 차를 때리는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폰, 아이팟, 인터넷 커뮤니케이터라고 말했던 장면들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현대차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론칭 영상으로 기억에 남는 차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트럭은 외형뿐만 아니라 성능 때문에도 주목받고 있죠.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빨라요. 포르쉐 911이랑 달리기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2.6초의 제로백으로 911을 가뿐히 이기는데, 놀랍게도 사이버 트럭 뒤에 911 한 대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 트럭 이거 무게가 3톤이 넘어요. 스파크 3대 무게 이상이죠. 또 픽업 트럭의 제왕인 포드와 힘자랑을 합니다. 포드의 F150 차량이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필요한 기능인지는 모르겠는데 방탄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9mm탄부터 ACP 4호탄, 샷건까지 끄떡없죠. 소비자들은 뭐하러 방탄 성능을 차에 추가하냐 라고 했는데, 테슬라는 우리는 차를 방탄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왜 다른 차들은 그렇게 안 만드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으로 사이버 트럭이 인도되고 테슬라의 주가는 더 내려갑니다. 경쟁사인 리비아는 8% 이상 급등했고요. 현재 사이버 트럭은 발표 시점으로부터 이미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인도된 차량은 10대밖에 안 됩니다. 파격적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왜 테슬라의 주가는 내려갔는지, 인도 이후 시장의 반응이 그리 좋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평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픽업 트럭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사용되는 스틸은 특수 소재예요. 이게 이름부터 거창한데 30X 콜드 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해요. 머슬라 형님의 스페이스 X 로켓에도 같이 사용되는 소재예요.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보다 훨씬 강하고 외부 충격에 저항력이 뛰어나죠. 또 녹이 잘 슬지 않는 스텐 소재라 도색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재료를 콜드 롤링 과정을 통해 아변하여 두께를 줄이는데 더욱 견고하고 내구성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 차량의 구조적 설계가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 소재와 더불어 방탄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탄의 기능이 잘 쓰일 것 같진 않은데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총기 사고가 올해 1월에만 해도 2,700명 이상 사망하는 나라예요. 또 뉴스나 영화에 보면 미국 경찰들이 차량 앞문을 열고 엄폐하며 용의자와 대치하곤 합니다. 차량 앞문이 방탄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사이버 트럭이 경찰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픽업 트럭 하면 이름에 맞는 견인 능력이 필요하죠. 가장 많이 팔리는 포드의 F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아요. 일단 두 모델 다 다양한 스펙과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18톤의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테스트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사이버 트럭은 싱글 모터 후륜구동 버전은 3,400kg, 듀얼 모터 사륜구동 버전은 4,500kg, 트라이 모터 사륜구동 버전은 6,350kg의 견인 능력을 가집니다. 포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스펙의 견인 범위를 가지고요. 앞서 보았던 두 트럭의 대결이 사이버 트럭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이버 트럭의 소재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긴 해요. 그래도 전기차의 장점인 빠른 가속력으로 포드를 압살하는 거죠. 픽업 트럭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이전에 사용되던 2170셀보다 훨씬 크게 들어갑니다. 4680셀이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효율적인 열 관리로 배터리 수명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모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최대 547km까지 주행거리를 제공해요. 추가로 배터리 옵션을 달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고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충돌 테스트를 한 영상도 있는데 이것도 화제가 되었어요. 정면, 측면 충돌, 전복 시도 3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특히 전복 테스트에서 뒤뚱거리다 중심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는 무거운 배터리를 바닥에 탑재한 덕분에 균형을 잘 잡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충돌 테스트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거라 공신력은 없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의 기관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편 미국 캠핑카 업체인 스페이스 캠퍼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캠핑 패키지를 추가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변형시키지 않고 설치한 패키지인데 2인용 침대와 루프탑을 들어올리는 개폐형 펌프 액추에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주방과 샤워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다고 해요. 캠핑카는 사실 널렸지만 머스크 형님이 만든 차에도 설치하니까 뭔가 더 미래적이고 세련되어 보이긴 해요. 자, 그래서 픽업 트럭이 어떤 건지는 알았고 가격이 얼마냐? 약 7천만원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최상급 모델인 사이버 비스트는 1억 3천에 육박합니다. 포드 F150 전기 차량의 거의 2배가량 되죠. 경쟁사 대비 좋은 차량은 맞지만 가격을 보면 글쎄 하는 소비자들이 많긴 해요. 이게 또 처음 출시 발표를 했을 때보다 가격이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테슬라의 주가는 사이버 트럭이 인도되자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받던 사이버 트럭이지만 여기에는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비용을 크게 지출하는 걸 승자의 저주 또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구조를 지니고 방탄 성능을 보유한 장갑차급의 차량이지만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전에 모델 3에 생산할 때도 있었던 일인데 사이버 트럭은 생산 능력이 연간 50만 대에 불과해요. 당장 200만 대의 사전 예약을 마무리하기도 상당히 벅찹니다. 스틸 자재 수급과 배터리 등의 소재들을 수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우려들이 투자자들이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또 이게 디자인을 보면 진짜 실용성이 있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테슬라 하면 예전부터 문제되었던 단차 문제. 이게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직선이 중심적이고 색상도 밝은 편이라 조금만 틀어줘도 눈에 확 띕니다. 또 최근에 포드에 비해 오프로드 성능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영상도 공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죠. 전기차의 특성상 배터리는 차량의 하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프로드에 이게 과연 적절한지도 의심받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사이버 트럭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 기대했던 것만큼 주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충전 시간은 짧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고 가장 저렴한 버전은 내후년까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머스크 형님도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며 내무덤을 내가 팠다고 했습니다. 어그로에는 책임이 항상 따르는 법이죠. 전문가들은 사이버 트럭이 생산 초기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 회사의 격차를 더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이 또 돌발적인 공개 발언과 행동만 좀 자제해주면요. 개인적으로 머스크 형님이 책임을 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이버 트럭을 이끌고 나갈 건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